숲에서 만나는 나를 기록하다의 두 번째 강의,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의 한정수입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는 가벼운 산책도, 밖에서 하는 숲 체험이나 운동도 꺼려지실 테고 이불 속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집 밖을 나가는 것도 귀찮으시죠? 오늘 저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 프로그램으로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의 타이틀이 숲에서 만나는 나를 기록하다인데요.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건강이라는 요소가 필수입니다. 특히 숲을 걷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를 건강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아프지 않거나 질병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듯이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더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24세, 1030년대에는 37세, 1940년대에는 45세입니다. 그러나 의료와 과학의 발달로 2012년 남자는 73세, 여자는 84세로 세계 8위에 오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82.7세로 조선시대보다 3.5배나 오래 삽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80을 넘어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건강하게 즐기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질병을 가져오는데요.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으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거나 관절염 등의 질환을 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 근육 감소로 팔다리 근육량이 줄어들고요. 피부 두께와 콜라겐 감소로 피부가 노화하게 됩니다. 피부의 모낭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원인 모를 피곤함, 무력감, 우울증, 집중력 저하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로 불면증, 소외감, 우울증도 생기고요. 신체 기능 저하로 운동 능력, 신경 전달 속도, 기초 대사량, 심폐기능, 신장 기능의 저하도 있습니다. 삶의 질의 저하와 가장 밀접한 골다공증, 심혈관 등 퇴행성 질환 등 피부의 주름 또한 함께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확연히 나이 들어감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이 눈에 보이실 텐데요. 저도 요새 하루가 다르게 나이가 드는 것을 제일 먼저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구나 건강을 원하지만 모두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같은 나이,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동일한 신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건강을 만들기 위해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좋은 습관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하려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같은 나이라도 젊게 보이는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하고 특히 구부정한 자세는 더 나이 들어 보이기 하는데요. 보다시피 왼쪽 자세와 오른쪽 자세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원할까요? 그럼 바른 몸으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척추가 중심을 이루고 양팔, 양다리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반듯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걸음을 걸을 때 신체의 어느 부분이 주가 되냐고 묻는다면 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이용해서 걷지 몸 중심을 이동해서 걷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몸 중심의 이동에 의해 몸통 뼈와 연결되어 있는 다리와 발이 최종 지점에 놓이는 것이 발에 의해 몸의 무게가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아닌
몸 중심에 의한 이동이 이루어져야 자세가 안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건강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깊은 호흡을 통해 폐활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려면 의식적으로 호흡량을 늘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깊은 호흡이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되고 근육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데 제한을 받는데요. 유연성 운동을 통해 관절의 가동력을 높여주고 근력 운동인 저항성 운동을 통해 근육 감소를 늦추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호흡을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깊은 호흡은 심신을 진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폐 용적률 증가와 효율적인 폐 활용으로 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혈액 내 산소 농도 증가와 체내 기관의 충분한 산소 영양 공급으로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줍니다. 그럼 의식적 호흡을 통해 우리 모두 폐 활량을 늘려보겠습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신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 끝까지 들여 마십니다. 이때 숨을 참거나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자세가 반듯해집니다. 이러한 깊은 호흡으로 반듯한 자세를 취한 뒤 다시 코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코로 내쉬는 호흡은 한 번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듯한 자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의식적인 호흡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코로 호흡을 쭉 들이마시고 코로 호흡을 내쉬어보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코로 숨만 내쉬고 들이마시는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걸 느끼셨나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호흡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호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 운동이 왜 필요한지,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 운동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유연성 운동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유연성 운동을 하면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의 유연성이 향상되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증가되어 자유로운 일상 움직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의 균형을 조절하고 관절의 안전성 향상으로 균형 감각과 안정성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운동의 효율성 향상으로 더 큰 움직임 범위가 증가되어 운동 동작의 성능이 개선되며 근육과 관절의 급격한 움직임의 저항력 향상과 움직임으로 인한 충격 발생 가능성을 줄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연성 운동을 해보실까요? 유연성 운동은 이러한 종류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유연성 동작들이 있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동작을 하셔야,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하셔야지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하고요. 유연성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근육이 당길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력 감소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근력 운동은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골격이 강화되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형성하는 세포를 활성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체지방이 감소되고 살이 찌지 않는 아름다운 몸매로도 유지됩니다. 균형 감각의 향상으로 낙상을 예방하고 하체도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듯이 근육이 강화되면 허리와 복부의 코어 강화로 통증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근력 운동은 유연성도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관절 유연성과 붓기를 완화시키고 골소실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심장마비, 뇌졸중 발병률 감소와 심장주의 지방 감소로 심장마비 위험도 감소시켜 줍니다. 그럼 근력 운동도 한번 해보실까요?
근력 운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동작만 올려보았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으며 점차적으로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성이나 근력 운동 모두 반복적인 운동이 돼야 효과적인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들을 갖춘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 프로그램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장단과 함께 의식적인 호흡을 하며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이 병행되는 복합 운동으로 전신을 강화시킵니다. 흔히 말하는 복합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호흡과 함께하는 걷기, 달리기 등이 있지만 우리 장단과 함께하는 동작들도 호흡과 함께 유연하게 하는 유산소 운동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자신의 신체와 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항성 운동에 해당됩니다. 그러기에 이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동작들을 연결한다면 우리는 복합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단과 함께하는 이 깊은 호흡은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장단과 함께하는 몸 움직임이 왜 특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장단을 사용하는 국악 리듬은 서양 음악보다 친숙하고 정서적 안정과 신체 활동에 무리를 주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장단이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에 유의한 상승 결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러기에 장단과 함께하는 건강한 신체 만들기는 신체 기능의 향상과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장단과 함께하는 깊은 호흡은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깊은 호흡은 어떤 호흡인지 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깊은 호흡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단전에서 가슴에 이르기까지 호흡을 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기 쉽지 않지만 장단을 들으면서 장단의 길이까지 호흡을 들이마시기에 폐를 확장하며 단전까지 그 호흡을 도달하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들이마신 호흡을 장단과 함께 코로 조금씩 내쉬기에 호흡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세가 반듯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장단과 함께 하기에 들이마신 호흡과 내쉬는 호흡의 길이가 길어지고 폐를 확장할 수 있어 자세를 반듯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장단과 함께 의식적 호흡하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코를 통해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숨을 참거나 멈춰서는 안 되고요. 코를 통해 들이쉬는 호흡을 폐포를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참지 말고 다시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천천히 내쉬기에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조금씩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법은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완벽한 비강 호흡인데요. 그럼 장단과 함께 천천히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호흡해 보겠습니다. 장단의 길이에 따라 호흡의 길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악 틀어보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장단과 박자의 호흡을 함께 맞춰서 호흡하는 게 조금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는지 느껴보셨나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으로 4박자, 2박자, 8박자까지 호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장단에 맞춰서 함께하는 호흡은 명상 호흡을 하기에도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장단에 맞춰 장단과 함께하는 호흡을 익혀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호흡의 길이에 따라 보법도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법은 일반적으로 딛는 3단 디딤과 같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을 지나 발 앞꿈치까지 딛는 디딤으로 우리 장단에 맞춰 그 호흡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러한 디딤은 신체 조성과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에 유의하게 작용하여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발 디딤을 익혀 건강 생활을 실천하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바른 몸으로 바르게 걷는다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운동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흡과 함께 몸 중심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3단 디딤은 거의 모든 보법의 행해집니다. 까치걸음을 제외한 앞으로 걷고 뒤로 걷는 대부분의 디딤 동작은 발 뒤꿈치, 발바닥, 발 앞꿈치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발 앞꿈치 디딤에는 가장 첫 번째 발 앞꿈치를 디디는 것입니다. 이때 발이 딛는 순간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발끝을 위로 하고 뒤축을 딛게 됩니다. 두 번째 발바닥 디딤은 발 뒤꿈치에서 딛는 디딤이 발바닥으로 디딤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발바닥을 바닥에 갖다 붙입니다. 이때 발가락이 위로 향해 발끝은 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끝 디딤은 발끝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데요. 이때는 호흡을 내쉬면서 발가락은 바닥에 편히 놓여집니다. 이렇게 깊은 호흡법과 함께하는 3단 디딤은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장단의 길이에 따라 보법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으며 호흡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 보법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동작에 활용될 것이고요. 항상 장단과 함께하는 모든 동작에서 3단 디딤이 꼭 행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소실은 발 근육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걸을 때도 3단 디딤을 하지 않고 발바닥 전체를 딛거나 발을 끌고 다니는 걸음걸이를 발 대부분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 세소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발의 뼈들을 잡아드는 근육이 헐거워져서 점점 더 신발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발이 커지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잡아주는 근육이 줄어 발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호흡과 중심 이동에 의한 보법은 평상시 걸음걸이를 걸을 때 다리가 쭉 펴지고 구부리는 자연스러운 디딤으로 하체 근육에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관절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근육 강화와 움직임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3단 보법을 잘 알고 일상생활을 잘 걸을 때 걸어보신다면 어떤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하실 필요 없이 일상생활에서도 운동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산소 유연성 동작이 장단과 함께하면 왜 효과가 더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유연성 운동은 어느 정도 당김을 느낄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텐데요. 그러기에 한 동작을 유지하는 데 긴 시간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단과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은 장단에 맞춰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동작의 연속성을 가지기에 모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최대치까지 조금씩 풀어줍니다. 그러기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신체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럼 장단과 함께 유연성을 높이는 동작을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호흡과 함께 양손을 최대한 펴니다. 이때 숨을 들이마시며 양팔을 위로 향하며 한 팔은 옆구리부터 손끝까지 최대한 늘려 위로 향하게 합니다. 또 다른 팔도 옆으로 호흡과 함께 최대한 늘립니다. 두 번째, 다음 동작에서는 한 팔은 치마를 잡고 반대팔은 어깨선까지 팔을 드는 것입니다. 이때 팔을 드는 동작과 치마를 잡는 동작 모두 호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양팔과 어깨선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호흡과 함께 양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숨을 최대치까지 들어 마실 때 손끝까지 호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서 팔도 조금씩 힘을 빼고 손끝도 힘을 뺍니다. 이러한 팔 동작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부드럽게 이어져야 하는데요. 이 모든 팔 동작은 호흡과 함께 하기 때문에 관절이 아닌 근육의 움직임으로 관절의 가동력을 높여줍니다. 다음으로 우리 장단과 함께하는 근력 운동이 왜 필요한지, 왜 특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근육 운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성 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우리 장단과 함께하는 저항성 운동은 장단이 있기에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장단의 변화가 있을 시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 더 다양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동작은 꾸준한 운동이 되어 하체를 튼튼하게도 하고요. 근육을 강화시키고 균형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장단과 함께 근력을 강화하는 동작을 익혀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맨손으로도 할 수 있고 타악기를 들고 응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타악기를 들고 할 때 자신의 신체 무게에 악기의 무게가 더해져서 효과가 높아집니다. 사진의 악기는 소고를 들고 있는 동작입니다. 소고를 치며 움직이는 동작을 하면 양팔에도 더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또한 외발로 서는 동작은 몸의 균형감과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이렇게 저항 운동에 도움이 되는 우리 전통 타악기 중에는 사물 악기들이 있습니다. 소고, 장고, 북, 징, 꽹과리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악기들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악기에 따라 들리거나 매는 방법은 다르지만 자신의 신체에 중력을 더해 운동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또 악기마다 내는 소리가 다르기에 흥미 또한 높여줍니다. 그럼 이 악기들이 내는 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칠체 장단이라도 치는 방법에 따라 소리는 다르게 들립니다. 꽹과리를 막고 치고 꽹과리를 열고 치고 어떠세요? 소리가 들리셨나요? 마음의 안정과 함께 흥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가락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악기와 함께하는 신체 움직임이 왜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악기의 장점은 두드림을 통해 감정의 표출과 에너지의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정서를 자극하고 감정을 이완시키며 성취감과 성공을 즉각적으로 부여하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자발성이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물을 이용한 우리 장단이 인지기능과 신체 기능에 유의한 상승 결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장단과 함께하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은 신체 기능의 향상과 함께 치매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의 여러 동작들을 익혀보았습니다. 호흡법, 유연성 높이는 동작, 근력을 강화하는 동작 등
특히 우리 악기와 함께하는 동작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함께하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동작으로 변형시켜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호흡과 함께 유연성을 높이는 팔 동작입니다. 팔뿐만 아니라 다리도 곧게 펴줍니다. 이 동작은 팔을 끝까지 위로 올리는데 이때 호흡도 끝까지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팔이 접어질 때는 들이마신 호흡을 내쉽니다. 들이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동작도 연결성을 갖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했던 팔 동작의 다리의 변형 동작도 할 수 있습니다. 호흡과 함께 팔을 들 때 한 다리도 함께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내쉴 때 팔을 접기도 하며 그때는 디딘 다리를 호흡과 함께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과 함께 팔을 들고 그 호흡을 내쉬면서 반대팔을 진행될 때 다리를 들고 구부리며 팔과 다리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변형 동작도 반드시 장단과 호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고를 메고 진행하는 동작인데요. 장고의 무게가 자신의 신체 무게에 더해져서 중력 운동에 더 효과적입니다. 장고를 치는 동작도 호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고를 칠 때는 숨을 내쉬며 치는 동작으로 숨이 들이마실 때는 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 올린 팔을 숨을 내쉬면서 아래로 떨어져서 장고를 자연스럽게 칠 수 있습니다. 이때 호흡과 함께 굴신 동작, 앉는 동작, 도는 동작 등 다양한 동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을 메고 진행하는 동작도 북 무게가 자신의 신체 무게에 더해진 중력 운동이지만 이 동작들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채를 들고도 가능합니다. 또 호흡과 함께 채끼리 부딪히며 소리와 리듬을 연주하기 때문에 흥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꼭 타악기가 아니어도 우리 신체 일부로도 소리를 내며 흥을 돋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움직임과 리듬으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몸의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호흡과 함께 채끼리 부딪히며 소리와 리듬을 연주하기에 흥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꼭 타악기가 아니어도 우리 신체 일부로도 소리를 내며 흥을 돋을 수 있고요. 여러 움직임과 리듬으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몸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은 장단에 따른 음악과 여럿이 자신의 역할로 이루어져서 행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증가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움도 더해줍니다. 오늘의 수업이 마지막 단계인 정리운동을 하겠습니다. 모든 건강 프로그램에서 정리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체 움직임을 통해 심박수가 증가되고 호흡이 빨라졌을 때 그대로 수업이 끝난다면 피로도가 증가될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 호흡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여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일상의 호흡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육 회복을 촉진시키며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피로감을 감소시킵니다. 그럼 정리운동인 스트레칭 동작을 몇 가지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마지막 정리운동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